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박시전이라는 소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거는 이제 고전 소설인데요. 아무래도 고전 소설에 나오면 고전 소설의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박시전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졸 과정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수능에서도 좀 다뤄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졸 검정고시 문제로 풀기는 하지만 고졸 검정고시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선 맨 끝에를 지문 끝에 보니까 작자 미상이라고 해서, 물론 작가가 미상이란 뜻이 아니죠. 작가를 모른다라는 거고, 제목이 박시전입니다. 보통 전어로 끝나면요, 고전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앞에 있는 것이 보통 영웅 소설의 인물이라든지 이제 주인공격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박씨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면 고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 해요. 우선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사람 일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끼전 같은 경우는 토끼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이러죠. 그리고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뭐예요?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이라고 합니다. 정기문의 기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이하다라는 뜻의 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전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한 사람을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해서 권성징악적 주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결말 또는 해피엔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이 박시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형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2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특징으로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요걸 통해서 21번의 문제 선지를 보니까 아까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네요. 뭐냐면 시점이 있는데요.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에서 서술자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 고전 소설인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의 속속들이 마음까지 다 알아요.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마치 작가가요,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공들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소설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문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나 안 이해하나를 이 출제위원들은 그거를 묻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설이 나왔을 때에는요, 내용 파악을 쭉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왔을 때 뭔가 하나가 이질적인 느낌의 선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인물을 찾으라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세 가지 보기는 한 인물을 말하고 한 인물은 다른 인물이 되겠죠. 요거 한번 이제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볼게요.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대요. 자, 주인공이 박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씨의
박씨의 여종이 개화거든요. 이 개화를 시켜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용골대야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용골대야는 박씨와 개화의 거기 뭐죠? 개화와 거기 대립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소설에서는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박시전 하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에는요.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싸웠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싸움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싸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호자가 이제 오랑캐 호자인데요. 청나라하고 싸운 거란 말이죠. 이 병자호란에서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는요. 조선이 청한테 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나 그 위에 사람들 이제 지배계층도 순환을 겪었겠습니까? 물론 백성들의 순환이 더 심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설에서까지 그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뭐 드라마에서 어 전혀 다른 아주 가난한 주인공하고 재벌집 주인공하고 뭐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런 일은 거의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이제 대리만족을 이렇게 시청자라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끼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 때에 그 조선의 백성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즉 청나라한테는 졌지만 실질적으로 졌지만 이 박시전에서는요. 박씨가 청나라의 장군을 혼내준단 말이에요. 그 장군 이름이 용골대예요. 이 혼내주는 장면에서 뭐예요? 민족의 자존심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 그러면서 박씨로 하여금 뭐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후련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소설에서조차 현실과 비슷하면 너무 슬펐을 텐데 소설에서만큼은 우리가 저 오랑캐 청나라 놈들을 물리쳤네. 아이고 후련해. 아이고 시원해. 용골대가 박씨한테 용서를 비네. 아이고 시원해. 이런다는 말인 거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박시전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박씨가 계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왜 은혜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이 청나라가요. 예전에 거기 이렇게 위태로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조선에서 임경업 장군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뭐예요? 힘이 세지면서 옛날에 도와줬던 조선을 침범해? 이거는 진짜 배은망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너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게 바로 병자호란 이야기겠죠.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전쟁이 예전에 일어나면요. 이렇게 볼모로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 병자호란 때 져가지고 소현세자라고 하죠.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끌려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왕비는 안 끌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왕비는 왕비도 데려가려고 한 거를 마치 이제 박씨가 용골대로 혼내주면서 왕비를 못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화 시킨 거죠.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들을 몰살시킬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골대가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죠. 참으로 가소롭구나. 처음에는 이제 용골대가 웃기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이미 조선왕의 항서를 받았다. 네,
조선왕이 누구겠어요? 인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문서를 받은 게 아니라요. 더 굴욕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머리를 땅바닥에 쿵쿵쿵쿵 찍고 절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에 잘못했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소설이니까 뭐 한복하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시켰네요. 내용을요.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욕설만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치죠.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래야 한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그러더니요.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요.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면서요.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확 내리죠.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비현실적인 일이잖아요. 뒤이어 더 웃긴 게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눈이 날리니까요. 오랑캐의 군사들의 말 발굽이 얼음을 얼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죠. 그제야 용골대는요. 그 사태가 애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아,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이 신인은 바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박씨를 얘기하겠죠. 신비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이시백은 바로 박씨의 남편입니다.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용서를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용글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듯 무릎을 꿇고 애걸을 합니다. 소장이 여러분 낮출 때 소인이 소자가 이렇게 옛날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골 때는 장군이니까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천하를 두루다니다가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이 부인은 누굴까요? 바로 박씨를 얘기하겠죠.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뭐예요? 용골대가 빌고 있잖아요. 이 소설을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조선의 백성의 마음은 얼마나 거기에 자존심이 회복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잘 보니까 디귿 리을만 제가 표시했는데 기억을 한번 볼까요? 박씨니까 역시 동그라미 쳐야겠죠. 왕비는 조선의 왕비니까 박씨하고는 다른 인물이니까 여기는 세모를 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아니에요. 3인칭 전지자 작가 시점입니다. 2번 농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농촌소설이라고요? 아니에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을 다뤘으니까 군담 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배경묘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위에 보니까 뭐예요?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서술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사 중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비현실적 요소. 네, 아까 막 얼음이 얼고 거기 뭐죠? 무지개가 갑자기 생기면서 비가 내리질 않나 얼음이 얼지를 않나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고전소설의 특징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위에 지문을 읽지 않아도요. 22번 보겠습니다. 위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괴한은 용골대와 맞섰다. 네. 박씨 대신 개화가 박씨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맞선 거 맞고요. 2번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이걸 했다. 네. 후반부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네, 맞겠죠. 3번 박씨는 개화를 시켜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네. 개화가 여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켰다라는 거 맞죠. 4번 용골대는 처음부터 박씨와 개화를 두려워했다고요?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참으로 가소롭거나 하면서 약간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까 저기
기역, 디귿, 리을은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니은은 다른 인물이라고 요거는 세모를 쳤거든요. 왜요? 니은만 뭐라고 그랬냐면 왕비였고요. 1번, 3번, 4번은 다 박씨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쳤죠? 얘만 세모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